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능사 자격증,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아마 많으실 텐데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 두 자격증은요, 그 과정평가형 방식으로는 이제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교육이랑 훈련 과정 이수하고 평가받는 방식이었죠. 그렇죠. 이제는 필기 보고, 또 실기시험 보고 합격해야 하는 기존의 검정형 방식만 남는다는 건데요. 네, 이게 뭐 과정평가형이 실무 중심으로 배운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전기 분야는 좀 다른가 봐요. 고려할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핵심에 바로 안전 그리고 전문성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결정이 왜 나왔는지, 또 과정평가형 도입에 반대가 왜 있었는지, 앞으로 자격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배경과 전망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관련 분야에 계시다면 정말 꼭 아셔야 할 내용이죠. 이 결정의 제일 큰 이유, 역시 전기 작업의 위험성, 이것 때문이겠죠? 그렇죠. 뭐 고압 전류 다루고 배선 하나만 잘못돼도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전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과정 들었다, 이걸로는 실제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 딱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요.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기존의 검정형, 그러니까 시험 방식은 안정성이나 전문성을 어떻게 더 잘 보장한다고 보는 걸까요? 검정형은 일단 표준화된 필기 시험이 있잖아요. 이론 지식을 이걸로 보고요. 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실제 작업을 딱 해내는 실기 시험. 이걸 통해서 이제 숙련도나 정확성 이런 걸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아하. 물론 뭐 이게 완벽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 기준, 실무 능력 이걸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네네. 과정평가형은 아무래도 교육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평가가 정말 객관적인가 이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안전 문제 말고도 또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면서요. 어떤 점들이 주로 문제로 나왔나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더 있었는데요. 하나는 형평성 문제예요. 형평성이요? 네, 이미 몇 년 동안 그 어려운 검정형 시험 준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뢰도 문제예요. 만약에 과정평가형으로 좀 상대적으로 쉽게 자격을 따게 되면 산업 현장에서 저 자격증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자격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였습니다. 하긴 자격증의 가치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결국 이런 우려들이 다 반영돼서 2025년부터는 전기 산업기사, 기능사는 오직 검정형 시험으로만 취득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격증 따시려면 필기, 실기 시험 준비에 집중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향이죠. 근데 뭐 정책이라는 게 항상 그대로 있지는 않잖아요. 혹시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지적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지금 있는 검정형 체제를 더 내실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셔요. 네. 수험생은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교육기관은 실습 교육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합격률도 높이고 실제 실무 능력도 같이 키우자는 거죠. 현재 제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자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원칙을 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련 협회나 산업계에서 전기 분야는 안전 때문에 검정형이 꼭 필요하다. 이 입장을 정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거죠. 전기 이꼴 검정형. 이 원칙을 뜩 지키자 이런 거군요. 네네. 사회적으로 이걸 확립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정책 변화 가능성에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공지 같은 거 계속 지켜보면서 만약에 다시 과정평가형 도입 얘기가 나온다? 그럼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준비는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준비요?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과정평가형 모델을 미리 연구해둔다거나 아니면 산업계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인증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방안 같은 걸 미리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원칙은 지키되 혹시 모를 변화에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같이 하자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균형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 2025년부터 전기산업 기사, 기능사는 안전과 전문성 때문에 과정평가형에서는 제외되고 이제 검정형 시험으로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네. 하지만 정책 변화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까 현재 제도를 강화하면서도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격 제도 하나 바뀐다 이걸 넘어서요. 우리 사회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 특히 안전이랑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거냐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관련 분야에 계시거나 준비하는 분들께는 직접적인 변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전 때문에 과정평가형 대신 검정형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그럼 그 검정형 시험 자체는 과연 완벽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계속 변하는 산업 현장, 또 새로운 기술들, 여기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 그리고 안전의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하려면 지금의 필기, 실기 시험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